뭐 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문제인데 네.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방탄을 가동한 건데요. 자기들이 공약으로 체포 동의안 안 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 비리 나오니까 방탄을 한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않았나요? 나같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이런 불체포 특권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네. 했던 게 언제냐? 지난해 보궐선거에 나갔을 때 얘기죠. 아하. 근데 지난해 보궐선거 나와서 왜 그런 얘기 했냐? 아니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에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에 출마하려면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비워줬던 송영길 의원은 자리를 비워주고 본인은 서울시로 나가고 아무런 관계없는. 그렇죠. 네. 민주당 전체가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대한 갈 길을 잃어버리면서 참패를 맞아요. 가져갔던 장본인이 이재명 당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좀 덕을 본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그때 경기지사 했으면 하다못해 그럼 분당에 나가든가. 그럼요. 근데 인천으로까지 도주했다 이제 도주 그래서. 도주 인천 사람은 서울로 그러니까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이건 25개 자치구 전패가 아니라 네. 전 서울시 전동을 졌어요. 아하. 전 한 개동도 빼놓지 않고. 하하. 이게 정말 그러니 이재명 후보가 당시 받고 있었던 내가 방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네.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고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됐던 건 온갖 부패 범죄 혐의로부터 본인을 지키려고 했던 방탄 때문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권성동 의원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회자되는 게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강원랜드로 인해서 네. 본인도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때 체포동이 날라왔죠. 예, 나는 결백한데 네. 체포동의안이 날라옵니다. 그럼 방탄을 활용하냐 마냐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네. 나는 결백하니 방탄 됐고 어. 바로 법원에 가서 영장심사 받겠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 기각되고 그리고 나서 법원 판단 대법원에서 무죄. 무죄. 이게 깔끔한 거죠.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게 21대 국회에 들어갔고 노웅래 의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체포동의안, 부체포특권 활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본인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정정당당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네. 검찰이 정치 보복으로 대선 패배자 이재명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면 법원이 100% 기각합니다. 그 소설이라면 법원도 소설을 모르겠어요. 소설 그럼요. 읽으면 소설인 줄 알지. 예, 삼류 시나리오로 흥행하는 데는 그런데 그 영장 심사 받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네. 이렇게 민주당을 네. 법치 퇴행하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면서도 네. 저런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 사필 규정이라고 국민들께서 이를 지켜보고 무엇이 법치고 정의인지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면 그 의원들이 일부가 이번에는 부결시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럼 다음번에 또 날라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데 사실은 지금 혐의가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또 여러 수사가 남아 있어요. 또 날라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다음에 체포동의안 날라오면 민주당 의원들 또 방탄해 줄까요? 아니면 그때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할까요?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30%가 넘는 여론이 이재명 대표를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30%를 걷어내고 나면 자신들에게 남는 여론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한 장관이 나와서 어떤 죄목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한지를 설명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하면서 나머지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는 수많은 혐의들이 나오게 되면 네. 국민적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성에 따라 민주당이 이대로 갔다가는 당 전체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라는 분위기가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뭐 당 차원에서의 고민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당의 당리 당략을 떠나서 수천억 대 배임 그리고 뇌물 네. 그리고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방탄하게 됐던 민주당 의원들 숫자 하나하나마저도 네.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 거라는 점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만약에 지도부 입성하게 되신다면 야당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일에 대해서 국민들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안들 중심으로 야당과 소통하게 된다면 네. 그런 건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네. 봐요. 민주당도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 마냥 뒷걸음질 치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상황으로 정책적 역량을 먼저 주도해 나가게 된다면 네. 민주당은 아마 이렇게 뒤에서 쭉 딸려올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아, 그렇게 힘 있는 일하는 집권당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네. 대신 자꾸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런 범죄 혐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뭐 영수회담을 요구하거나 이런 걸 국민들께서 별로 원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또 잘못하면 그 영수회담 해달라고 하고 나면 또 딜했다고 또 뭐라 그럴 거예요. 다른 소리 하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누구죠? 대변인했던 김의겸 대변인이 네. 청담동 술자리 새빨간 거짓말했던 거 아직도 기억하는데 네. 사퇴나 사과조차 안 하고 대변인 자리 아무것도 안 하죠. 지키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후원금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 되지도 않는 가짜 뉴스 그리고 정치 선동 네. 그리고 대선 불복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일에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지만 네. 하지만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 일하기 위한 그런 모습에서는 과감하게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를 보고 그래 이재명 대표 안 물러나고 계속 방탄하면 올해 우린 총선에서 땡큐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 이런 네. 기대감도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민주당 그러니까 선거는 결국 네.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한 생존의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올 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 아직 총선이 1년이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적당히 눈치 보는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올수록 그 민심의 파도는 더 거세게 일어날 것이고 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 이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벌써부터 저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는 사람들이 이낙연, 그렇죠. 김부겸 뭐 등등 정세균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 입장에서 김부겸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아,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종로 선거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네. 당내 화합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이렇게 민주당이 최강 전투력을 발휘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선거를 끌어야 되느냐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재명만 바라보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최하 전투력 아, 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에서의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생각보다는 네. 오히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전열 정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저희의 전략을 짜야 된다 생각하고요. 영화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미국의 이 메이저리그에서 감독이 만년 꼴찌팀을 이끌게 됐는데 네. 거기서 지명도에 따라서 선수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출루율 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기에 대한 팀을 이끌었더니 그 성과가 완벽하게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네.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떻게든 총선 승리의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지도부의 리더십을 만드는 일, 머니볼 영화가 우리 국민의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같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최강이라는 가정하에서 우리도 최강의 네. 후보들을 내세우고 전략을 짜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이 되시면 총선까지 365 플랜을 가동하겠다 네. 했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전적으로 제가 있는 지역구가 서울 광진구 갑 어려운 지역이어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선거 승리를 이끌까를 매일같이 고민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희도 아. 민주당이 텃밭 험지 중에 험지인데 네. 무려 12년 만에 지방선거를 통해 구청장을 바꿨습니다. 아, 그렇군요. 12년 만에 시의원도 만들어냈고요. 네. 그 위에도 혁혁한 성과를 내서 네. 이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밑바닥이 깔렸군요. 네, 드디어. 대통령도 바뀌었고 네. 시장도 바뀌고 구청장도 됐습니다. 네. 그럼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건 자, 바꿨으니까 이제 어떻게 바꿔줄 건데 라고 생각했을 때 네.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어렵고 힘든 민주당이 오랜 기간 동안 집권했지만 그 지역에 제대로 된 변화 발전을 못 해줘서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네. 중앙당 차원에서 1년 365일 동안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열세 지역에 이렇게 조금만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면 그 지역 민심들이 막 살아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아. 이거를 데이터를 정확하게 어, 분석해서 예. 중앙당 차원 그리고 시 차원, 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면서 그 지역의 당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는 걸 네. 1년 365일 내내 하겠다. 아, 그렇군요. 토론회에서도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진구 갑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오래된
그 주택단지 속에서의 문제들이 네. 상당합니다. 네. 그럼 광진군에 있는 광진구청장의 역할은 이런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입안권은 있지만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거든요. 네. 서울시가 하나로 다 풀어낼 수 있냐고 하면 국토에 관한 문제 속에서 또 중앙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다 남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는 또 한전부지라고 하는 부지가 있어서 이 부지를 개발하면서 도시계획을 같이 풀어야 되는데 아, 네. 그럼 국토부, 서울시, 광진구가 다 묶여서 어울려야 되는데 이거 구청장 혼자 못하거든요. 아, 그렇죠. 시장 혼자도 못합니다. 네. 아. 여기에 풀어줄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전체적인 그립을 잡고 네. 이 일대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힘이 집권하니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신호를 단계별로 줘야 됩니다. 아. 그럼 그걸 만날 때 아무것도 아닌 직위가 없는 원외위원장 혼자 뛰어다닌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 지도부에 제가 진입하게 되면 모든 13지역에 있는 지역이 제 지역구라는 생각으로 아.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장관이 필요하면 장관, 시장이 네. 필요하면 시장, 네. 그 동네 구청장과 함께 연결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국회의 마지막 마중물에 힘을 보태주시면 이러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전을 단계적으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아, 말씀 들으면 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뭔가 설득이 확 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네. 네.